본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 현재 그동안 함께했던 기업이 굉장히 많을 거 네. 아니에요. 이제 네. 앞으로도 뭐 원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좀 단계를 거쳐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인더스트리는 제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셋업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벤처 쪽은 잘 모르실 거예요. 중소기업은 에이전시를 많이 활용 못 하시니까 그 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모르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 글로벌 브랜드는 에이전시를 어떤 프로세스인지 너무 셋업이 돼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내가 이 브랜드가 또는 이 회사가 무엇이 목적이 뭐고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뭐고 네. 그리고 이제 타겟이 뭐고 우리 제품의 특징은 뭐고 그런 이제 RFP라고 보통 우리가 네.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일단 기본 정리를 하셔야 해요. 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에이전시가 가장 핏할까? 시장에는 수많은 에이전시가 있고 또 자기가 나름 잘하는 영역들이 각각 에이전시마다 있어요. 저희 회사는 종합이에요. 종합 제너럴 어떻게 보면 다 포함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떤 회사는 뷰티에 되게 강하고 어떤 은 패션. 이 패션은 완전 달라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도 다르고 영어판이 또 다르고요. 저희 같은 일반 브랜드 소비재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잘하는 에이전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수소문을 하셔서 대행사 몇 군데를 좀 만나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와 코드가 맞는지 또 이 회사의 역량이 내가 원하는 바와 맞는지를 좀 이제 선별하는 과정 그거를 보통 비딩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요. 인터뷰만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예산이겠죠. 네, 예, 그렇죠. 예산이 또 핏하냐 아무리 이 회사가 하고 싶어도 예산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단계를 이제 체크를 하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이 내부, 에이전시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면은요. 회사에 이제 새로운 고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부 시스템이 돌아가나요? 제가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돼서 일을 진행한다고 확정하기 전부터 얘기가 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시 여러 곳을 만나보거나 비딩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부터가 저희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에이전시, 이런 클라이언트가 관심 있다고 올 때부터 이제 브랜드나 어떤 타겟군이나 이런 걸 봐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력, 우리 회사에서. 그리고 또한 적합할지언정 중요한 게 그 친구가 지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유가 있는 친구가 또 누군지, 또 하나는 여유가 없는데 이 친구가 적합해. 그럼 어떻게 로테이션을 시킬 건지, 다른 클라이언트와 어떻게 교체를 시킬 건지에 대한 인력 배분 작업이 저는 일단 일어나고요. 그래서 인력 배분이 돼서 이 클라이언트와 A라는 팀이 일을 하게 됐다고 결정이 되면 일단 클라이언트하고 일단 킥오프 미팅을 통해서 브랜드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요. 그러니까 그 회사 그 브랜드를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비딩을 통해서 플랜을 제출한 적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비딩인 거고 실제 액션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플랜을 저희가 다시 셋업을 하죠. 그런 과정에 저희 팀이 다시 한번 이제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플랜이 다 서로가 오케이 어그리 우리 합시다 하면 이제 액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제품이 알려지기까지는 그냥 확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사전 준비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제품 브랜드를 이제 마케팅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좀 기억나는 사례라든가 정말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다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제가 18년 전에 했던 어떤 성공 사례와 그러니까 홍보만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제품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표로 안 나와져요. 지금도 뭐 그게 정확하진 않고 그렇지만 언론의 이권으로 해서 확 이슈가 돼서 정말 전 매체를 다 도배를 했거나 뭐 예를 들면 그걸 우리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때 시점에서 봤을 때는 코리아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오픈했을 때 런칭 전부터 런칭 후까지 정말 엄청난 홍보를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코리아닷컴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낸 것마다 다 대박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년 전에 건물에 코리아닷컴의 건물에 전 직원 100명의 얼굴을 크게 현수막으로 다 붙였어요.
그 아이디 다 넣고. 근데 사실 지금은 대형 현수막 많죠. 네. 건물에. 그렇죠. 그때는 없었어요. 첫 시도였어요. 그렇지.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걸 성공한 다음부터는 막 KT든 어디든 막 대형 건물에 현수막 붙여서 그걸 보도화하는 네. 그런 이슈들을 계속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처음 아이디어 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고, 이제 코리아닷컴 같은 경우 또 하나는 시드니 올림픽 때 네. 가서 에펠탑에서 행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코리아닷컴이 여행 채널을 오픈하면서 네. 실제로 그 캐러밴으로 이동하면서 유럽에서 여행하는 걸 기자 10분을 데리고 직접 체험을 했어요. 2주 동안.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 고생을 했지만 아무튼 그게 또 캐러밴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한국에 처음 외국에 사실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알리면서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언론 홍보를 포커스로 했을 때 대박난 사례가 있고, 네. 지금은 사실 언론 홍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멀티하게 미디엄 믹스를 해야 되고, 이제 타겟을 굉장히 선별해서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했던 저희 회사 사례는 이제 아몬드 브리지라는 음료가 있는데요. 사실 이 브랜드가 저희가 맡기 전에는 굉장히 시장에서 매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했어요. 하지만 광고나 이런 건 다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TVC 광고를 없앴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디지털 바이럴 영상으로, 네. 그리고 타겟을 3040이었던 거를 2030으로 바꾸면서 타겟 수익과 함께 채널 공략을 달리했죠. 그래서 뭐 매해 거의 2배수 이상 성장하는 그런 사례를 만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뿌티체리라는 CJ 브랜드도 먹는 거지? 그것도 원래 많이 예전에는 먹었어요. 물론 이제 저 혼자만의 네. 공은, 저희 회사만의 네. 공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운트 파트너와 굉장히 죽이 잘 맞아야 돼요. 네. 포도가 잘 맞아야 되는데, 뿌티체리라는 브랜드도 애들 간식이었어요. 키즈 간식. 아, 그래요? 옛날에. 그런데 브랜드를 재런칭하면서 20대 여성의 디저트 브랜드로 다시 맞아. 스위치하겠다라고 네. 해서, 그때 사실 광고가 붙긴 했지만 홍보 쪽에서 굉장히 여성의 감성, 연애 모드, 뭐 이런 디지털 심리학, 뭐 이런 거를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그 뿌티첼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네. 저 진짜 뿌티치 그때 많이 먹었었는데. 저희가 한 4, 5년 했습니다. 네, 아마 예, 그 시쯤에 먹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성공 사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마케터로서도 좀 가져야 될 재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빠른 변화도 흡수할 네.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인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마케터의 자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못 타고난 감각이 분들한테는 나와야 감각은 될 것 있어야 정말 돼요. 감각은 맞아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감각을 뭐 어찌 할 수는 없으니까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말 안 해도 스스로 찾아내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를 키우는 작업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하나 보더라도, 어디에서 뭔가를 경험을 하더라도 그냥 봤네, 우리 일명 멍 때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케터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눈과 오감이 다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보더라도 나만이 느끼는 뭔가를 찾아내는 훈련들 계속 해야 돼요. 그게 24시간이에요. 그 인사이트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걸 통찰력이라고 하죠. 그걸 끌어낼수록 계속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남의 일도 막 참견하면서 오지랖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나는 요것만 네. 할래라고 갇혀 있으면 안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바쁘고 귀찮더라도 막 이것저것 참견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해보고 관심도 가져보고 많은 경험치를 늘리는 거. 그러니까 경험이 결국 내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경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에서 인사이트 찾아내는 노력들. 그럼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를 대표님은 잘 아시잖아요. 네. 대표님 회사에서 함샤우트에서 직원을 채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면접에서 보는 그 자질 혹은 조건이 뭡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되게 상반된 얘기인데, 인생이 좀 원래 그런 거 네, 아닌가요? 되게 상반돼요. 그러니까 네. 인사이트 주고하고 톡톡 튀고 다 좋은데 그걸 인터뷰 때 다 보기 쉽지 않아요. 그쵸. 맞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또 조직 안에서는 잘 어울릴 수 있는 협업하고 잘 팀원들과 할 수 있느냐, 또 회사의 로열티를 가질 수 있는 친구냐라는 거를
나름 인터뷰하면서 이제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저는 표면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러니까 질문한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답변을 하느냐. 그러니까 가끔 보면 맑게 알아듣는. 예, 동문서답하지 않게끔 예, 해야 될것 동문서답하는 거를 저는 저 1차적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좀 많이 보고요. 말 잘 알아듣고 거기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면 1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체크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네.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네. 우리 가장 기본적인 교육, 그러니까 기자들 눈에 확 네. 들어오는 보도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네. 이 과제가 사실은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 저희 회사는 보도자료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되게 원 오브 댐, 10가지 중에 하나. 예, 기본일 수 있잖아요. 네. 이 가장 기본적인 일을 잘하게 어떻게 훈련을 시키세요? 일단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돌리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진짜 많아요. 네. 저희는 많은데 일단 크게 내부 교육과 외부 교육이 있습니다. 일단 외부 교육은 뭐 KPICA라고 저희 PR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네. 연례외로 계속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요. 리더십도 있을 수 있고 기자 강의도 있을 수 있고 최근 마케팅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디지털 기법이 될 수도 네. 있고 이제 그런 아젠다를 한 달 동안 계속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제 거기 직원들 최대한 많이 보내서 하는 외부 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거 외에도 뭐 심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게 단순히 일하는 스킬만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요. 뭐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면 이제 외부 교육 받는 게 있고요. 예전에는 실제 기자분들 모셔다가 저희 회사에서 교육도 많이 했어요. 사진 기사 잘 내는 비법, 뭐 방송 기자 데려다 방송 아이템 잡는 방법, 실제 기자들 이제 모셔다가 하는 강의도 있었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지금은 저희가 직원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방법을 좀 채택을 해요. 그래서 브라운백 시간이라고 해서 직원마다 강의 주제를 하나씩 자기가 만듭니다. 아, 그럼 직원이 강의를 하고 직원이 남은 직원이 듣는 건가요? 그런 교육 섹션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일반 사원까지 다 강의를 해요. 나름 자기가 강의할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교육이 브라운 섹션 교육도 있고 또 위에 있는 임원급이나 팀장급에서 또 교육하는 교육이 따로 있고요. 네. 그런 일단 식으로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네, 있네요.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은 꼭 있어요. 레귤러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왜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대형 현수막의 시초이시기도 하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 항상 오감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당장 맞춰야 되는 아이템이 바로 떠오르진 않잖아요. 네. 평소에 좀 아이디어 발굴은 어디서 얻는 편이세요? 일상에서 얻어요, 저는. 아, 일상에서 일상. 얻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요. 특별히 뭐 운전하면- 노력하는 건 없으세요? 그냥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타고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건데, 24시간 시장을 가더라도 네. 그냥 안 가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안 가고 여행 때 본 거를 갔다 와서 적용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생활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네.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하죠. 아마 오늘 방송한 이것도요. 이 순간도 제가 어느 순간 어느 클라이언트한테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봐요라고 제안할 수도 있어요. 네. 이 경험치를 활용해서. 네. 네. 뭐 하나하나의 경험을 다 좀 기억해놓고 좀 적어놓는 편이신가요? 안 적어요. 적어놓은 사람 너무 많고. 결론은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네. 같네요. 네. 아니, 요새 이제 SNS 채널을 통한 마케팅이 굉장히 큰 네.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SNS 채널을 그래도 좀 비교적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공부를 하려고 막 일부러 막 공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의 24시간에 모든 게 나의 배움의 그 시간과 장소라고 생각할 뿐인 거거든요. 네, 근데 디지털은 정말 너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하루에 저는 톡만 1000개가 와요. 아. 메일이 500개가 오고 텔레그램이 또 몇백 개가 떠요. 네. 이거를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볼 시간도 없고 거기서 그렇죠. 어떤 트렌드를 간파하기도 쉽진 않은데요. 사실 SNS 쪽은 이제 저는 많이 또 한번 가고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 너무 지쳤다. 네. 저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소비자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오픈했으니까 안 하면 왠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쵸. 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작해. 근데 내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홍수 속에 살아. 내가 네. 바빠지고 거기서 별로 얻는 게 없어. 그럼 전 문 닫기 시작하니까 나는 유저들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24시간 생각한다는 그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행동하는 패턴도 저는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SNS 채널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채널도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유튜브로 굉장히 채널의 변화가 네. 있듯이
SNS라는 단어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지금 같은 똑같은 형태가 아닌 또 다른 변화의 형태가 또 나는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뭐가 될 건지에 대한 예측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걸 만들어 볼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이제 브랜드를 말해도 되죠. 이 카카오 스토리가 한참 유행이었다가 그게 그쵸. 페이스북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인스타로 인스타그램, 왔다. 유튜브로 넘어간 그쵸. 상태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 그게 중간중간 실증이 나서 이제 좀 소홀해지고 갈아타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 자신의 변화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소비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공중에 한 그러네요. 명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인플루언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요즘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뜨고 있는데 이 성공한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인플루언서만이 아니라 홍보 네. 마케팅의 성공 기준이 뭐니? 라는 거하고도 되게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네. 궁극에는 세일즈예요. 궁극에는 잘 팔렸는지. 네. 사실 요즘 홍보 마케팅 예전에는 언론 홍보 지수 네. 많이 나왔어. 네. 몇 그럼 개 많이 나왔어요. 알았을 네. 거야. 라고 가름을 했죠. 근데 네. 지금은 그거 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 홍보에 1000개, 2000개 나왔어도 세일즈가 안 오르잖아요. 그럼 이건 필요 없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브랜드나 모든 기업이 홍보든 뭐든 했더니 효과가 있어서 제품이 팔렸다라는 관점에서 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인플루언서가 중요한 이유는 인플루언서 중에 누가 거기서 리뷰를 올리고 체험을 했더니 세일즈가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결론은. 결론은 팔려서. 네, 팔려서.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인플루언서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이제 지금은 저희가 사람이 하나하나 했던 일은 지금은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나의 카테고리와 맞는 성향의 인플루언서냐, 즉 내가 뷰티 제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매번 인테리어만 했던 포스팅 올리는 인테리어 전문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잡다다식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뷰티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패션도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브랜드에 맞는 카테고리의 사람이냐, 그런 포스팅을 많이 한 적이 있느냐, 거기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좀 있느냐를 먼저 첫 번째 보고요. 네. 만약 이제 뷰티라 치면 뷰티 블로거도 뭐 1000명, 2000명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 채널 갖고 있으면 블로그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블로그입니다. 네. 그렇죠.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블로그고 다 블로그인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에 따라서 파워, 메가 다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올린 포스팅에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그게 이제 좋아요일 수도 있고, 페이스북은 뭐 누구는 이제 이웃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구독자 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의 숫자가 걸린 인플루언스 파워인데, 그거를 이제 두 번째로 보죠. 그럼 가능하면 높은 지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산도 만만치는 않아요. 예산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정말 순수하게 우리 제품만 가지고 리뷰해 준다면 뭐 우리는 가장 인플루언싱 파워가 높은 사람을 선별하고 싶지만. 네. 또 뭐 어떤 페이가 오가야 된다면 또 뽑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네. 보면은 이제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남자보다는 좀 여성이 네, 많고 많죠. 제품을 봐도 이제 뷰티, 뭐 미용 이쪽이 네.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이 조금 더 효과적인 브랜드 제품이 따로 있는 건가요? 카테고리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SNS에 정보를 얻고 거기서 제품을 구매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오히려 그런 쪽은 기존의 정통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더 얻는 사람들, 그러니까 타겟이 다른 건데요. 뷰티는 20대가 가장 관심 있잖아요. 20대는 기사 안 읽어요. 네. 뉴스 안 봐요. 아. 그 20대가 보지 않는 채널에 기사를 낸들 뭐 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20대는 정보를 결국은 SNS 친구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얘기 쫓아하고 그들이 하는 거에 관심이 거기서 정보를 탐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겟에 따라 틀린데 그 제품이 타겟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품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그런지 뭐 10대 뭐 장래희망, 뭐 20대 장래희망 쓰면은 뭐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저도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소위 말하는 뭐 탑 클래스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내가. 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인플루언서는 아니어서 모르겠으나 사실 그건 네. 조직적으로 많이 이제 움직이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개인이 초창기에는 개인이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열심히 해서 올리고, 그냥 열심히 예. 해서 반응이 생기니까 네. 거기서 인플루언서가 자세히 나왔지만 이제 유튜브로 옮기는 순간 이건 기업화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CJ ENM이나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고 네. 거의 기업이 길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자생해서 파워가 된 정말 메가급이 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 아, 같습니다. 늦었네. 네. 아니, 할 수는 있지만 아, 네. 기업에는 못 당하는 거죠. 일단은 아니 그러고 뭔가 위로의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말이 떠오르질 않네요. 늦었어요. 위로하지 마세요.